안녕하세요. 72세 된 박동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에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마침 아들 놈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입으려고 서둘렀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화장실 문에 기대서야 겨우 버텼습니다. 그때 아내가 밖에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요. 제가 원래 혈압약을 먹고 있기는 했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약 먹고 나서는 혈압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몇 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불안해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샤워 후에 급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옷을 입으려고 서두르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날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일단 샤워할 때 물을 좀 뜨겁게 했어요. 추운 겨울이라서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샤워 후에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급하게 옷을 입으려고 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에 무리를 준다고 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 거래요. 거기에 급한 동작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샤워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단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않아요.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서 해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천천히 물기를 닦고요. 가운을 걸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옷을 입어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어서 답답했는데요.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화가 와도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날도 아들놈 전화 때문에 급하게 서둘렀거든요. 지금은 샤워 중이거나 막 끝났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걸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같은 연배 분들 중에 저처럼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까 방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약 먹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기 검진 때도 혈압이 잘 조절된다고 하시니까 별 걱정 안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젊을 때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거죠. 샤워하고 나서도 바로바로 움직이고 전화 오면 급하게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천천히 해요. 아내도 처음에는 너무 느리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조심하라고 해요. 경비실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샤워 후에 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이 있다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험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다가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했다는데요. 갑자기 일어서면서 혈압 변화가 생기는 거래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나이 들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 다 위험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샤워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침대에 앉아서 잠깐 있다가 일어나고요. 화장실 갈 때도 천천히 움직여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조심조심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훌쩍훌쩍 빨리빨리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들놈도 처음에는 너무 소심하게 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놀라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진짜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걱정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간호사라서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요.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 목욕 후에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겪은 것처럼 급격한 혈압 변화 때문이래요. 심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줬어요. 샤워할 때는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그리고 샤워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하라고 해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30분씩 하기도 했거든요. 겨울에는 따뜻해서 오래 있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샤워 후에 바로 찬 곳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요.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온도 차이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조금 있다가 옷을 입으라고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도 이제는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고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혈압 관리도 더 철저히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고 기록도 해둬요. 집에 혈압계도 하나 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보고 수첩에 적어둡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잠깐 재는 것보다 집에서 꾸준히 재는 게 더 정확하다고요. 약도 거르지 않고 꼬박깨박 먹어요. 예전에는 가끔 깜빡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정해진 시간에 먹고요. 식단도 신경 써서 바꿨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해요. 아내가 요리할 때도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맛없었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관리에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아내와 함께 30분 정도 걸어요. 아파트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고요. 걸으면서 아내와 대화도 하고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면 TV만 봤는데 말이에요. 체중도 좀 줄었어요. 3kg 정도 빠졌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체중 관리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이 든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했거든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날 일을 겪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에 맞게 사는 게 현명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다른 분들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70대, 80대 되신 분들 중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시고요. 식단도 신경 쓰시고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 모든 걸 천천히 해야 한다고요. 급하게 할 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예요. 제가 겪은 위험한 경험을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저처럼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샤워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건 정말 위험해요. 몇 초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전화가 와도 급하게 받을 필요 없어요. 못 받으면 다시 걸거나 나중에 걸면 되는 거죠. 그 몇 초 때문에 큰일 날 수는 없는 거예요. 문 밖에서 누가 부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옷 입고 천천히 나가면 돼요. 급할 게 뭐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살면 답답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서두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사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하더라고요.
아들놈도 요즘에는 전화할 때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걸겠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샤워 중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칭찬받았어요. 3개월 만에 검진 받으러 갔는데 혈압이 더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습관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약 용량도 조금 줄여주셨어요. 꾸준히 관리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가끔 방심할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겠지 싶어서 조금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려요. 그러면 다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온도 차이가 크니까 혈관에 무리가 더 가거든요. 목욕탕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천천히 나와야 해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조심해서 이용해야 하고요.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지 말고 중간중간 나와서 쉬어야 해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봐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건강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거든요.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 같은 거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어떤 건 좋다고 하고 어떤 건 나쁘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요. 며느리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간호사라서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줘요. 혈압계 사용법도 며느리가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매일 재다 보니까 제 혈압 패턴도 알게 됐고요. 아침에는 조금 높고 저녁에는 낮아지는 편이에요. 약 먹는 시간도 그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자가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요즘에는 혈압 관리 앱도 사용해요. 스마트폰에 깔아서 혈압 수치를 기록하고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신경 쓰게 됐고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한 효과인 것 같아요. 혈당도 예전보다 안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날의 무서웠던 경험이 오히려 전화복이 된 셈이죠.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무리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에 그때 진짜 쓰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연배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샤워 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급하게 옷 입으려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전화 때문에 급해하지도 마세요. 몇 분 천천히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약 먹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혈압도 재보시고요. 생활 습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세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도 그날 증상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유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래요.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히 습관이 바뀌었어요. 샤워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천천히 해요. 그리고 샤워 후에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옷을 입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 5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내도 이제는 제가 샤워하고 있으면 급하게 부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전화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천천히 하라고 해요. 가족들의 배려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이해해주고 도와주니까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른 분들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경비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요.
그러면 대부분 관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어떤 분은 자기도 비슷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조심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면 제가 얘기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해 보겠다고 하세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서로 챙겨줄 수 있잖아요. 샤워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지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예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요. 미리 조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샤워 후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몇 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약 먹는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날 겪은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평소에 미리미리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천천히 하는 게 몸에 배어서 오히려 편해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마음도 편안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조심해야죠. 여러분들도 꼭 건강 챙기시길 바라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